어느 날부터 당연했던 몸의 반응이 사라질 때 많은 남성들은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의학적으로는 발기부전, 성기능 저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박영수 씨, 올해 66살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는 당당했고 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서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침실에 불이 꺼지고 아내가 옆에 누우면 영수 씨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몸은 반응하지 않았고 몇 번을 시도해도 단단해야 할 곳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허탈.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대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괜히 피곤한 척 먼저 눕거나 아내의 손길을 슬며시 피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척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영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영수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이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깊은 한숨과 함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까? 사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다 보니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관계의 신호까지 꺼져버립니다. 마치 한밤중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꺼져버린 것처럼 혈관과 마음의 길도 막혀버립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켤 수 있는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해답의 열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로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다시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저와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호르몬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흔히 NO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에 있어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지 않으면 교차로는 막히듯이 혈액도 산화질소의 신호가 없으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피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지만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는 교통체증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많은 남성들이 겪는 침묵의 진짜 이유입니다. 김도연 씨는 올해 72, 평생 기차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수천 톤짜리 열차를 다루며 수십 년간 시간을 지켜온 성실한 분이었죠. 은퇴 후에도 그는 건강을 잘 관리했고 정기검진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당연하게 느껴지던 단단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설쳐져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왔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르몬은 정상이었지만
혈관의 기능이 나이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도연 씨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호르몬이 아니라 혈관의 신호입니다. 도연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 철도에서 일하며 신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기관차라도 선로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맥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넓고 강력해서 조금 막혀도 큰 차이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음경으로 이어지는 미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고 섬세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과도 같아서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멀쩡해도 골목길이 막히면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바로 이 미세혈관들이 가장 먼저 굳어지고 반응성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욕망이 있는데 왜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 라며 당황합니다. 욕망은 가득하지만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처럼 혈액이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혈액의 길이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연료와 같고 산화질소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연료가 충분해도 신호등이 고장나면 차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이어도 발기부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산화질소의 분비 능력이 60대 초반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연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호르몬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화질소 분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혈관 내피가 조금씩 딱딱해지고 산화질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40대부터 이미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결과 미세혈관은 예전처럼 활짝 열리지 않고 피가 급히 필요할 때에도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침 밝기의 소실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줄어든 산화질소를 다시 늘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L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L시트룰린은 우리 몸 안에서 L아르기닌으로 변환되고 이 L아르기닌이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에서 부족한 부품을 다시 공급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처럼 L시트룰린은 혈관이 원래의 신호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성재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4살, 중소기업 격리로 오랫동안 일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은퇴 후부터는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예전과 달리 몸이 가볍지 않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순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히 심각한 질환은 없었고 호르몬 수치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전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재 씨에게 L시트룰린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처방전도 필요 없다는 말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은 마치 불꽃놀이 같아요.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지죠. 하지만 L시트룰린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L시트룰린의 장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로 혈관을 확 열어젖히는 약물과 달리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느리지만 그만큼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성재 씨 역시 처음 몇 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기적은 없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엘시트룰린이 바로 그런 작은 습관의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시트룰린은 몸을 속이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강한 반응을 끌어내는 약물과 달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의 기능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많은 60대, 70대의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불꽃이 아니라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긴 여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재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남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오래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억지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엘시트룰린은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엘시트룰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일상에 스며들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복잡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은 오래갑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아침 공복의 한 스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티스푼으로 1에서 2스푼, 즉 약 2에서 4g 정도를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일 때 흡수가 빠르고 몸이 가장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물 한 컵 마시듯이 그 옆에 작은 습관 하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실 겁니다. 엘시트룰린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엘시트룰린 또는 시트룰린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판매됩니다.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함량과 원료의 순도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르기닌 보충제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으니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혈압약이나 심혈관 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훨씬 좋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혈액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서는 어떤 보충제도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배가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작동합니다. 한 스푼, 물, 걷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최명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9살, 은퇴 전까지 우체국에서 40년 넘게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고 기운이 없어진 자신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상담 후 아침 한 스푼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호 씨, 이건 시험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하루하루 체크리스트처럼 기록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손끝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놀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빠뜨리면 허전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침 한 스푼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켜는 작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 고가의 보충제, 힘든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면 작은 습관 하나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이 쌓일 때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내면 몸이 알아서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자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습관을 이어가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의 순간입니다. 먼저 한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0살, 은퇴 전까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게 그의 일상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며 기운이 빠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제 권유로 아침 한 스푼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7일째,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덜 시린 것 같아요. 겨울철이면 늘 양말을 2겹씩 신었는데 요즘은 그냥 한 겹만 신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몸이 따뜻해진 제지는 작은 신호를 느낀 순간 그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상우 씨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아내가 같이 산책 가자고 할 때도 귀찮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는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함께 걷는 아내의 미소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되었을 때 상우 씨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침대에 누우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김철수 씨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68살, 은퇴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은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껴 답답해했지만 3주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철수 씨의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예전 같아. 표정이 환해졌어. 몸의 변화가 마음으로 전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의 온도로, 그 다음에는 피로감의 변화로, 그리고 결국에는 성기능 자신감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아주 작은 신호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또 누군가는 2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의 순간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당장 시작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장점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기대와 안전한 습관이 함께해야 진짜 변화를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먼저, L-시트룰린은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복용한 지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마라톤처럼 서서히 반응합니다. 보통 1, 2개월 이상은 꾸준히 지켜보아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다면 스스로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4살, 평생을 버스 운전석에서 살아온 오창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수천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며 묵묵히 일을 이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활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 엘시트룰린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자 크게 실망하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창호 씨에게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작은 불씨를 지키듯 천천히 키워야 합니다. 2달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해요. 그제야 그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시간을 두고 습관을 지키자 그의 표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저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엘시트롤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복용 중인 약물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과다 복용은 경계해야 합니다. 간혹 효과가 없으니 2배로 먹어야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혈관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높아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창호 씨도 처음엔 조급한 마음에 권장량을 훌쩍 넘겨 복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작은 불씨에 기름을 과하게 붓는다고 더 빨리 불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꺼져버리거나 위험해질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불씨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는 그 비유를 듣고서야 차분히 용량을 지키며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엘시트룰린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엘시트룰린은 건강을 보완하는 열쇠이지 처방약을 대체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결국 안전하게 효과를 얻는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2개월 이상 꾸준히 지킬 것. 둘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 셋째, 권장량을 지키고 약을 대체하려 하지 말 것.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는 정성껏 지켜야 큰 불로 자랍니다.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금세 사그라지지만 적절한 관리와 인내가 함께한다면 그 불씨는 오래도록 따뜻한 빛을 내뿜습니다. 남자의 성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건강 문제입니다. 저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남자의 침묵에서 시작해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지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살펴보았지요. 단순히 나이 탓도 호르몬 탓만도 아니라는 것. 바로 산화질소라는 작은 분자의 감소가 혈관의 신호를 꺼뜨리고 결국 자신감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엘시트룰린이라는 작은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약처럼 번쩍 불꽃을 피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천천히 떠올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힘. 매일 아침 1-2스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잃어버린 활력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따뜻해지는 작은 신호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피로가 줄고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늘어나며 결국은 무너졌던 자신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작은 변화가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주의점도 배워두었습니다. 성급한 기대 대신 인내심을, 과다한 복용 대신 적정량을, 자기 판단 대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작은 불씨를 정성껏 관리할 때만
따뜻한 불이 오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며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을 되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작은 결심으로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과 함께하는 한 스푼의 습관, 그리고 20분의 가벼운 걷기. 그렇게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